2019년 8월 30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드디어 금요일이고요. 이제 우리는 2019년 8월을 역사 속으로 보내줘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이폰에 있는 날씨 체크하는 어플을 보는데요. 8월 30일 새벽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기준으로 19도더라고요. 20도 밑으로 떨어진 게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도 가을을 상징하는 9월로 바뀌고 기온도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작년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도 4분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무엇 때문에 4분기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무엇 때문에 4분기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뭐였냐면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좋을 거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뭐였을까요? 미국은 10월 말에 할로윈데이,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 즉 소비 시즌을 가지고 4분기에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미쓰리가 비웃었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미국은 하다 할로윈데이까지 이제는 끄집어내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 가을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에다가 미쓰리는 아이고 무슨 할로윈까지 끄집어대면서 연말에 좋다고 얘기합니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연말에 증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저의 생각을 비웃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여자가 경제 이야기하는 거를 불편해합니다. 제가 불편해한다고 표현을 쓸게요. 제가 증권 바닥에서 거의 1세대 여자 영업사원인데요. 제가 영업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일명 증권 매니였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투자 상담을 위해서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여자가 무슨 주식을 상담을 해. 영업사원 바꾸라니까? 제가 영업사원이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라고요. 남자 바꿔, 남자. 이런 분들이요. 하루에 제가 만약에 10통의 전화를 받으면 7통의 전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여자랑 상담해, 남자 바꿔. 그리고 제가 증시가 좀 삼성중공업이 이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해서 좀 크게 하락할 것 같은데 좀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은 알았어 다 파세요. 그리고 다 팔았는데 그 판 금액보다 종가가 한 1,000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5%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매도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이제 급한 마음에 알았어 매도하세요라고 매도했는데 종가 때 이제 매도한 금액보다 1,000원이 올라가서 끝나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가 네가 뭔데 뭐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대한민국의 변호사셨습니다. 뭐 변호사라는 업종이 워낙 뭐 이렇게 좀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사실 여자가 경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증권 바닥에서는 여자는 거의 희귀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좀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증권 바닥에서 여자 전문가들이 뭐 남자분들과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무슨 그룹을 이뤄서 활동을 하시면 대부분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야, 나는 실력이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해라고 따지시면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자, 근데
그렇듯이, 거기에다가 이제 미쓰리 같은 경우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맨날 증권사 딴지 걸고 있고, 뭐, 지는 뭐 이렇게 잘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예,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단순히 뭐, 앞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예, 이러한 내용들도 좀 있고,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뭐, 오로지 실적 때문에, 오로지 뭐, 주식 좀 안다고 깝죽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목매고 있었다 보니, 제가 관리하던 고객들의 어떤 계좌를 불리지 못했던 부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 브로커가 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못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웠던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제발 여러분 그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올라간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락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이 바닥에다가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좀 우리가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좋다라는 얘기를 그냥 무작정 추종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혹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면적인 어떤 악재는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접니다. 예. 주식 시장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좋다니까요. 예. 저도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불편하지만, 왜 증시가 빠져야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청취자님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 결국 돈다방 미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계속, 예, 제목에다가 그럴듯한 제목 걸어두고, 마치 여러분들한테, 어머, 뭔가 있나 봐. 어머, 뭔가 큰 게 있나 봐. 이렇게 여러분들을 꼬셔서 계속 청취를 시키고 다운로드를 시키고 하는 게 저에게는 유리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끔씩 예, 좀 아쉬운 게 뭐 아쉽다라기보다 제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다방 미쓰리는 그냥 무조건 증시가 나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저는 7월 달에 증권사들이 썸머랠리 얘기했을 때 왜 썸머랠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근거로 해서 썸머랠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얘기한 거고 8월 달은 7월 달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짜잘하지만 긍정적인 면들도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만의 해석으로 아이 그 미쓰리 쟤는 그냥 부정적이네야라고 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 말을 못하는 병을 갖고 계신 분들만 제외하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100% 전달되지 못하고 예, 와전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예, 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본의 어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예,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철저히 무시하죠. 예.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어떠한 그 시황관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는 이 관계로 인해서 진행되는 어떠한 문제는 세 발의 피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런 그 이번에 뭐 지소미아라든가 뭐 수출 규제 관련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중국과 미국과는 단순히 관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권력의 힘, 즉 패권 전쟁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자존심 전쟁이 된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이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인 문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감정을 그냥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야, 우리 그동안 지난번에 했던 거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리잖아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야기는 그냥 아이고 쟤네 아직까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는 식으로 한쪽에서는 이렇게 좀 풀어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긴장감을 유도하는 것처럼 왜냐면 그건 남아있는 자존심이니까 그러니까 팽팽한 자존심을 가지고 가면서도 또 한쪽 구멍으로는 격화되지 않도록 그냥 대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둘이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풀면서 또 한쪽으로는 언론 플레이로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결국 그 문제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뭐 그런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미쓰리는 이미 작년 5월 4일날 삼성이 액면 분할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이고 삼성전자인데 5만 원까지 액면 분할하는데 10만 원 갈 수 있지라고 했고 아이 10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했던 분들도 최소한 7, 8만 원은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미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쓰리한테 미쓰리 삼성전자 5만 원 됐는데 살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5만 원보다 더 아래로 갈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적인 면뿐만 아니라 저는 삼성그룹 자체에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원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삼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전망은 당장 뭐 지금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판결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삼성에 대한 어떠한 그 비전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른 전문가분들이 아주 이렇게 짜잘한 이런 그 이슈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짜잘해요. 그러니까 요런 이슈들을 가지고 아이고 뭐 삼성 이재용 판결이 이번에 뭐 항고심에서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 다시 이제 파기된 거죠. 예, 파기돼서 이제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한 뭐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짚어주는 거고 미쓰리는 그런 그 작은 이슈들이 아니라 큰 예, 유동성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에이 미쓰리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망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생각을 좀 줄이라고.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이 많으니까 예민해지니까 제가 병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생각이 많으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은 아직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좀 커트시키자라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굳이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세요? 근데 제가 새벽에 12시, 1시에 일어나서 날밤을 새고 제가 방송 원고를 준비하고 그 방송 원고를 손으로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돈다방 미스터리를 20% 참조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돈다방 미스터리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 미스터리가 무슨 얘기할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신중하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돌려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스터리를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미스터리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말빨이 세서 그냥 저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요.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정답이 3번이었어요. 말 잘하는 친구.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다니까요. 말 잘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근데 말만 잘하면 문제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말들을 잘해요. 화려한 언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언변수를 가지고 제대로 써먹으면 좋은데 그 화려한 언변술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나쁜 욕심이 들어가면 사기꾼 되는 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제대로 실력이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전문가요라고 폼 잡으면서 명함 던지면서 어떻게든지 계좌 유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매매 수수료 많이 발생하려고 하면서 고객분들의 손실을 냈던 어떠한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사실 제가 제 나이 때 이렇게 밤을 새고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면서 제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다르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어떠한 이야기에는 어떤 악의가 없어요. 아이고 제 미쓰리 쟤는 증시 하락하기를 바라나 봐. 뭐 저쪽에 사시연대기에서 제가 이제 뭐 중국의 금융얘기 이런 얘기들이 어떤 청취자님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 미쓰리 넌 누구냐? 넌 뭔데? 네가 뭐 중국을 뭘 네가 안다고 뭐 너 풋쌌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야 돈다방 미쓰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 사시연대기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주식이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마감을 좀 기다리면서 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잠시 전에 끝난 다우지수는 1.25% 상승해서 26,362포인트, 나스닥이 1.48% 상승한 7,973포인트, S&P 500이 1.27% 상승한 2,92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둔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 진화 또는 중국이 화웨이 재수출을 했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겁니다. 그런데 쟤는 얘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가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옛날에 작전을 했을 때, 세력주 매매했을 때 그때 희생양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희생양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철저히 농락하고 그들의 잔고를 철저히 털어야 되고 그들을 철저하게 속여야 되는 게 바로 작전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좀 무서운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들처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당장 증권 전문가들 중에서 사기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 주식해서 이렇게 돈 벌었어 라는 거 보여주고 어이, 당신 돈 벌고 싶지? 그럼 나한테 돈을 내. 내가 돈 벌어줄게.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 움직이는 과정에서도요.
개인 투자자들처럼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 없어요. 차트를 조금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개인들은요, 야, 요거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자신하면서 몰빵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세력들과 주식 매매를 할 때,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저쪽에, 그 방배동 근처에, 그때 근무할 때인데, 저는 지금도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그 상황을 제가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그때 여름이었는데, 제 팔에 쫙 소름이 돋았다는 걸 제가 그때,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뭐 때문이었냐면, 오늘 종가는 얼마로 끝날 거래요. 근데, 얼마로 끝날 거고, 종가에 몇 주가 거래될 거래요. 그 이야기를 증시가 열리기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종가는 얼마가 될 거고, 몇 주가 거래될 거야, 종가에. 여러분 같으면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예. 저도 못 믿어요. 못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주식을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해? 아니, 어떻게 거래량까지 그렇게 예측을 해?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시 50분까지, 그때는 이제 3시가 종가였으니까요. 2시 50분까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3시에 그날 장이 열리기 직전에 오늘 이 종목 종가가 얼마야 라고 얘기했던 그 가격을 정확히 찍고 그 거래량까지 정확히 맞춰 놓더라고요. 제가 그때 3시가 딱 끝나고요. 소름이,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무속인들,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더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숟가락을 세운다. 숟가락 쓰는 거 봤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아이고, 야, 웃기지 마. 야, 그거 다 속임수야, 속임수. 이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숟가락 세우는 걸 봤어요. 어떠한 속임수 없이. 제가 또 얼마나 의심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주식이나 그 무속인 분이 숟가락을 세우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식에서 정말 종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와,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제 스스로가 너무 좀 그렇게까지 제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좀 제가 좀 나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나는 그동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이 훈훈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꺾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는 보이던 무지개도 한 걸음을 옮기면 안 보일 수 있고 안 보였던 무지개도 한 걸음을 옮기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진화했다. 중국에서도 우호적인 예가 나왔다. 막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막 띄었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12.20달러 0.8% 하락해서 1536.9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적이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뒤로 후퇴해서 국제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93센트 1.7% 상승해서 56.7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긴장감이 완화됐다. 어머, 저러다가 두 나라가 합의하게 되면 이제 두 나라의 교역량,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거고 결국 그 교역량은
유가를 많이 쓸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사람들도 기름을 많이 쓸 거고, 어떤 그런 기대감. 또 하나, 전일 발표했던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급증했다라는 점. 또 하나, 단기적인 재료로 멕시코만 일대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점.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왜 이란 얘기가 되게 잠잠하네. 가만히 있어봐. 이란이 가지고 있던 그 스테나 임페로 영국 유조선 이거 풀어줬나 안 풀어줬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예,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 예, 제가 이 특히 국제 유가를 언급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그 맴도는 한 분이 계시죠. 예, 얼굴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자꾸 예, 제가 국제 유가 얘기하면서 우리 그 눈 온날님 예, 그 청취자님이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예, 아유 제가 주유소를 하는데요. 미쓰리의 어떤 이야기가 예,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이고 왕부담 예, 부담을 가지고 예. 뭐, 눈 온날님뿐만 아니라, 뭐, 국제 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설마, 아이, 미쓰리가 설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까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또 앞으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매력은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자,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뭐야? 뭐 이런 어떤 중독성을 유발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예,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000명이 증가돼서 21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7월달 상품 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2.5% 감소해서 줄어들어서 723억 달러가 됐고요. 7월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2.5% 감소해서 105.6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자, 2부에서 8월 29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살까요? 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뭐 겨울잠을 자는 곰에 대한 비유를 해드리면서 이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예, 이렇게 땡기죠. 내 몸에 이렇게 비축시키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던 돈도 아이고 야 너 좀 빨리 좀 갚아야겠다 이렇게 회수하는 그게 인간이 위기를 느꼈을 때 하는 그 액션들이죠.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듯이 위기의식이 되면 자꾸 내 거를 챙기고 남한테 잠깐 갔던 것도 내가 땡겨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어떤 생각이 우리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들의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과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겠느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금을 삽니다. 예, 이건 100%예요. 근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금을 사지 않습니다. 돈줄을 죄죠. 자, 제가 이 얘기 해드렸던 기억이 나죠. 이따 2부에서 미국의 부자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들은 글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요? 안 사죠. 살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결국에 돈이 별로 없는데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이렇게 이자가 쌀 때 집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만들죠. 진짜 한 푼도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돈을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저금리라고 해서 집을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그냥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아이고, 내가 직업이 이래서, 연봉이 작아서,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평창동 이런데 진짜 몇 천억대 부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알기 때문에 저는 초년은 고생 많이 하고 중년에도 고생 많이 한대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변에서 제가 진짜 힘들다고 했을 때도 야, 너 지금 힘드니까 너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을 때 빨리 벌어. 뭐 증권 전문가 해.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의 말을 그냥 무시한 게 뭐냐면 저는 제 인생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40대 중반이 됐지만 제가 개뿔도 없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부자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민망하고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물론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뭐 큰 부자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부자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는 못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돈 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진짜 제가 그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현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퇴짜를 받고 얼만큼 뭐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 제가 그 분들의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얼마나 긴장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많다면 지금 저는 뭐 금리가 싸다고 집을 산다? 안 사요. 전문가들이 주식을 사라고 하고 금을 사라고 한다? 제가 만약에 부자면 안 삽니다. 누가 사요? 어설프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거는 시대와 역사와 국가를 막론하고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2부에서 8월 29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체크해 볼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완화적인 이 분위기, 과연 미쓰리가 왜 딴지를 걸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